자,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1학년 1반, 2반, 3반, 4반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 7번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한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고대 시대의 외래 종교 및 사상의 수용 주제 6번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때는 삼국시대 그리고 이전부터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신앙이 있었고,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원시 신앙으로서 STA,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거 있었었고, 청동기 시대에는 전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전손 사상이 있었죠. 단군이나 주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지천 행사도 하고 독자적으로 천하관을 가지는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삼국시대에 불교가 수용이 되고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수용이 된 불교 수용하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 호국불교나 업설을 바탕으로 그리고 나름대로 삼국시대에 어떻게 토착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유학 도교 이어서 배웠습니다. 유학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왕권 강화에 활용되는 사상과 종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주제 7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한 종교와 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일신라 그리고 발해 이 남북국 시대 이후에 이제는 정치 조직뿐만 아니라 백성의 생활까지의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는 그런 종교와 사상이 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런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동일신라 발해 이후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먼저 남북국 시기 이 동일신라와 발해가 있던 시대를 남북국 시기라고 하니까 남북국 시기에 우리 유학부터 보고 그 다음 불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국 시기 유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유학. 자, 먼저 남북국 중에서 남국인 신라부터 보도록 하죠. 남북국에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교에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덕목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충과 효였죠. 충과 효. 이 충과 효는 왕권 강화를 하는데 엄청나게 필수적인 존재였죠. 그리고 신라가 문무왕에 의해서 문무왕 때 삼국을 통일하고 그 다음으로 해서 되는 거는 이제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그중에 남아있던 고구려 백제를 통합해야 됐기 때문에 이 유교가 더욱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개혁을 실시하려면. 자, 그래서 신문왕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의 아들이었던 신문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자, 이 유교를 가르치는 최고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최고 유교 교육기관으로서 국학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원성왕 때가 되면은 자, 신라시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신분제가 엄청나게 공고한 사회라고 배웠습니다. 골품제 하에서 골과 품으로 나누고 지배층을 골은 성스러운 뼈다귀 성골, 진짜 뼈다귀 진골, 그리고 품도 1두품에서 6두품이 있는데 1두품에서 3두품까지는 평민이고 4두품, 5두품, 6두품이 이 성골과 진골 밑에서 중간 지배자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서 품을 바꾸거나 골을 바꿀 수가 없어요. 뼈다귀를. 자, 태어나자마자부터 가지고 있는 신분이고 내가 이 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 평생 그 품을 가지고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것도 제한을 두고 내가 살 수 있는 집도 제한을 두고 내가 탈 수 있는 마차의 차폭도 제한을 하는 이런 강력한 신분제 하에서 진골귀족, 이제 성골귀족이 없어지니까 진골귀족들만 고위관직을 독점하니까 원성왕 때는 그런 진골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을 보필할 사람들, 충과 효에 충만한 그런 사람들만 뽑기 위해서 독서 3품과를 실시하게 됩니다. 독서 3품과. 자, 독서, 책을 읽은 유교 경전, 책을 읽은 것에 대해서 그걸 시험을 봐서 상품, 중품, 하품, 3품으로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관직을 주는 지금의 과거 시험이라 공무원 시험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신분 중심이 아니라 혈통 중심으로 넘어가려고 이런 능력을 이런 개혁을 하려고 하지만 실패를 하고 맙니다. 왜?
진골 귀족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유학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들을 뽑으려고 했다. 그 증거가 독서산품가다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의 경우에는 신분제의 한계, 골품제의 한계로 인해서 유학을 익힌 육두품의 활약들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도드러져요. 육두품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골귀족이 갈 수 있는 최고관직에 오를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서 그 진골귀족 밑에서 그 행정을 보조해주거나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신라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육두품들의 활약이 좀 더 중요하게 돼요. 대표적인 인물로 외교 문서에 능숙했던 강수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효의 아들이었던, 나중에 배울 원효의 아들이었던 설총, 이런 사람들이 유명합니다. 자, 그들은 뛰어난 학문적 식견, 유학 식견을 바탕으로 국왕을 보좌하고 실무 행정, 진골 귀족들은 이런 행정일 안 하니까 그런 실무 행정을 담당했던 것들이 이 육두품들입니다. 이 육두품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한 문제 한 문제로 따로따로 많이 나오는데, 강수 같은 경우에는 외교 문서 작성에 엄청난 뛰어난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고, 설총 같은 사람은 당시 한자가 너무 어렵다. 한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백성들도 모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총은 이두를 만들어서 소리 글자, 한자를 좀 더 익히게 쉽게 만든 그런 사람이 설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육두품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위관직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의 한계를 느끼고 당나라 과거 시험이었던 중국 당나라에서 외국인들 상대로 과거 시험을 열었는데 거기서 급제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치원 이런 사람들인데 그 과거 시험을 빈공과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최치원 이런 사람들이 육두품 출신으로서 당나라의 빈공과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신라시대의 최고 고위급가 국학을 바탕으로 그리고 독서산품가로 관리를 뽑으려고 했을 정도로 유학이 발달하였고, 이것은 다 육두품들이 활약을 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발해 봅시다. 발해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국학은 신라만 있는 독자적인 유교 교육 기관이었다면, 발해는 주자감이라고 하는 중국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똑같이 국학과 마찬가지로 최고 유교 교육기관, 국립 최고 유교 교육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의 서울대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육부 명칭을 유교식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정치를 운영하기 위해서 삼성, 육부라고 하는 정당성, 문화성, 상서성, 정당성에서 법안을 만들면은 문화성에서 그거를 심의를 하고, 이 법안이 맞는지 틀린지, 이게 옳고 그른지, 이득이 없는지 적은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따져본 다음에 문화성에서 마지막에 상서성으로 옮겨주면 이걸 실행을 했는데, 이 직접 실행하는 기관들이 육부였어요. 이호래 병형공, 여기가 세 개의 성과 6개의 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게 삼성육부인데, 이게 당나라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 통치 제도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 통치 제도, 2부 같은 경우에는 관리의 인사, 공무원들 뽑고 공무원들 인사 이동시키고 이런 거 관련된 거고, 호부는 세금 걷고 그런 돈 집행하는 그런 기구였다면, 예부 같은 경우는 예의예절, 사신접대하고 국가에서 행사 같은 거 치르고 하면은 예부에서 했던 거고, 병부는 군사, 형부는 사람들 벌 주고 할 때, 공부는 국가적인 대규모 토목공사 이런 거 있을 때 공부해서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업무에 맞게 이호래 병형공,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당나라의 삼성 육부 체제인데, 이거를 받아들이되 육부의 명칭을 이호래 병형공, 당나라 거 그대로 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충, 인, 의, 지, 예, 신이라고 하는
이 유교적인 덕목을 이 이름에 붙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가 되겠죠. 충, 임금에 대한 충성, 인, 어질인, 의리, 지, 암, 지혜, 예절, 신, 믿음. 이런 유교적 덕목을 이름에 붙인 거죠. 근데 하는 일은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유교식 명칭의 삼성 육부제도 명칭을 쓸 정도로 발해에서도 유교가 발전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해 사람들 중에서도 이 당나라 빈공과에 합격한 사람이 많았을 정도로, 그래서 당나라에서 자, 신라가 우리가 신라보다 더 뛰어나니까 우리 합격자를 신라 합격자보다 앞에 배치해. 아니면 뭐 등재 서열 사건, 서열을 우리가 앞에 둬라, 뭐 이런 것도 싸우기 또 하죠. 하지만 발해 같은 경우에도 빈공과에 합격한 사람이 많았을 정도로 유교가 발달했다. 주자감도 만들고 육부 명칭을 유교식으로 했을 정도로 유학이 발달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겁니다. 자, 유학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불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아까 우리 앞 시간에도 삼국시대 불교가 중요했죠. 이제는 통일신라 시대 때 불교를 한번 봅시다. 자, 불교 같은 경우에는 남북국 시대에 불교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불교의 대중화. 이 한 단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울 때 불교가 충효를 바탕으로 왕권 강화에 활용됐다고 했죠. 왕실에서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귀족들에게도, 진골 귀족들에게도 퍼뜨리기 위해서, 그들도 불교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업설 이런 거 중요하게 했죠. 진골 귀족들이 지금 진골 귀족으로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는 다 뭐 때문이다? 전생에 내가 좋은 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다. 이런 걸 바탕으로 불교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불교는 왕실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왕실, 귀족 이런 불교를 많이 믿은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의 노력으로 이제는 불교가 대중화, 민중들, 백성들에게까지 확대가 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첫 번째 타자 원효, 두 번째 타자 의상이 되겠습니다. 의상. 주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게 많이 시험에 나오죠. 자료를 주고 이 사람이 원효인지 의상인지 찾는 거, 막 이런 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원효를 찾는 키워드를 찾아야겠죠. 자, 원효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무슨 사상? 열심사상. 자, 우리 원효대사 해골물 스토리 알고 있죠? 원효하고 의상하고 같이 당나라의 불교를 배우러 갔는데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가는 도중에 하룻밤 지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갔죠. 목이 말라서 깬 원효는 손을 덤덤덤덤덤덤 이렇게 주섬주섬 하다가 바가지가 있는 걸 알고 거기에 물이 찰랑찰랑하니까 그걸 마셨죠. 꿀물보다 달콤한 그 물 마시고, 자, 잘 자고 다시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마신 물은 해골물이었죠. 그걸 보고 그걸 느끼고 원효는 불교의 도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내가 이걸 해골물이라고 생각하면 해골물인 거고, 내가 이걸 단 꿀물이라고 생각하면 꿀물인 거다. 불교의 가르침, 석가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하면서 유학길에서 돌아오죠. 의상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에 계속 유학을 가서 배워오고, 자, 이런 일심사상,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일심사상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불교가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불교 논리자들이 우리 불교가 맞다, 우리 불교가 맞다, 우리 불교가 맞다 이런 걸로 막 논쟁을 하니까, 야, 싸우지 마라, 내가 이거 정리해줄게 라고 하면서 냈던 게 화쟁사상입니다. 자신이 지은 신문 화쟁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10개의 여러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화쟁사상으로 대답을 하면서, 이거 우리 불교 대립할 필요 없다, 화쟁사상으로 정리된다 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죠. 화쟁사상. 내용은 몰라도 돼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중에 스님께서 불교대학 가서 배워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이런 거는 원효를 찾기 위해서 이런 사상을 주장을 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이런 논리적으로도 일심사상, 화쟁사상을 내비치고,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아밋
아미타신앙을 전개하게 됩니다. 아미타신앙 이게 중요하죠. 아미타신앙 같은 경우에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것만 외치면 아미타 부처가 미래 부처거든요. 미래 세계에서 오는 부처이기 때문에 나무 아미타불만 외면은 우리는 다음 생에는 극락왕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의 불교 경전들 화엄경, 법화경, 천수경 이런 거 경전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냥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된다라고 하는 아미타 신앙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교를 대중화, 백성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게 하는 거죠. 이게 원효를 찾을 수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의상 같은 경우에는 화엄사상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엄사라고 하는 절도 만들게 되고 화엄사상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화엄사상을 전개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이런 사상적 전개뿐만 아니라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관음신앙을 전개를 하게 되고 관음신앙. 자, 관음신앙이 뭐냐면 관세음보살. 부처님을 보필하는 보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관세음 보살인데 이 관세음 보살이 하는 일이 현세에서 백성들이 고난과 이런 걸 역경을 겪으면 그걸 구제해 주는 걸 관세음 보살이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의상 같은 경우에는 관세음 보살만 외치면은 우리는 현세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불교 대중화를 하게 됩니다. 주로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아미타 신앙을 누가 정했는지, 관음 신앙을 누가 전개했는지 이걸로 원효 의상을 비교를 할 거예요. 자, 공통적으로 둘은 불교의 고차원적인 사상들 이런 거 사상 연구하면서도 백성들도 불교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불교의 대중화에 나섰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원효와 의상이다. 알겠죠? 원효 의상 중요합니다. 원효 의상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이런 대표적인 승려들이 활약했던 남북국 시대에 또 중요한 조직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향도라는 조직이에요. 향도. 이거는 불교 신앙 공동체로서 동네 사람들끼리 같이 불교 기도하고 모임했던 그런 거예요. 적어둘게요. 불교 신앙 공동체로서 불교 모여서 불교 기도 외고 나무 아미타불 외치고 관세음보살 외치고 이런 관계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절에 가면은 모든 절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 부처님을 대신한다는 불상,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이 널리 전해진다고 하는 종, 그리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의 사리가 모여져 있다는 탑,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를 만들 때 같이 동네 사람들끼리 향도 조직원들끼리 같이 공동 노동을 하게 되는 거죠. 불상 만들고 종 만들고 탑 만들 때 이 향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향도 조직을 통해서 모든 계층이 같은 마을에 있는 향도 조직이면은 계급이 다르고 신분이 달라도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층이 같은 일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이 안정감을 갖게 되고 백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TV에 계속 나오는 재난지원금 이거 우리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준다고 하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처음에는 소득 하위 70%만 준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총선이 끝나고 이제는 다 100%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유도 자, 그렇다면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나머지 30%는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에서 사람들이 분열이 일어나는 것보다 나라에서는 모두에게 지급을 함을 통해서 그런 차별이 없어지면서 사회가 통합이 될 수 있는 분열이 되지 않고 통합이 될 수 있는 걸 바라서 이런 걸 했을 거예요. 자, 향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분들끼리 다른 사람들끼리도 같이 모여서 불상 만들고 종 만들고 탑 만드는 걸 통해서 사회가 통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불교가 사회적 영향력을 지금 확대하고 있죠.
지금 단순하게 부처님을 믿으면서 뭐 중생을 구제하고 내가 극락에 가고 내가 뭐 열반에 들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은 유교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불교 하면은 우리 불교 절에 가면 꼭 볼 수 있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 이거는 지울게요. 자, 불교가 이제는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화. 대표적인 불교 문화로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불교 문화 여러분들 잘 보이나요? 네, 보이죠? 불교 문화를 한번 봅시다. 대표 불상 종탑 이런 것들이 불교 문화가 되겠죠. 자, 신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불국사가 이 남북 시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불국사 김대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대표적으로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하는 석가탑이죠. 불국사 3층 석탑이 정식 명칭이고 석가탑은 애칭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뭐 다보탑 이런 것들도 있겠고 또 조금 옆에 가면 있는 석굴암 경주에 불국사 바로 옆에 버스 타고 가면 금방 가요. 자, 이런 불국사는 석굴암에 있는 본존불이라고 하는 그 교과서 33페이지 보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33페이지. 자, 이런 대표적인 신라의 불교 문화가 있다면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불병좌상 이것도 교과서 33페이지 있어요. 이불 부처가 2명이 있는데 이게 다 이거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 불상이거든요. 자, 선생님이 이런 불교 문화재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는 시험 문제 보면은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보면은 그리고 뭐 내신 같은 거 보면은 이 불교 문화재 하나 주고 다음 시대의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 문화재가 어느 나라 건지 이것 정도만 알면 돼요. 정확하게. 자, 그리고 뭐 쌍사자 석등이라든지 뭐 사자가 쌤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 뭐 대충 이렇게 뭐 사자같이 해가지고 여기 석등을 올려놓은 이런 걸 쌍사 석등 이게 발해의 대표적인 불교 유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불병대상이나 쌍사 석등이 대표적인 불교 유적이고 그리고 발해에 있던 문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를 이거 중요해 빨간색으로 해야 돼. 전륜성왕이라고 했거든. 전륜성왕이 뭐냐면 인도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적인 왕인데 무력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서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무력이 아닌 불법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했다고 전설로만 내려져 있던 왕 전륜성왕을 나는 전륜성왕이 다시 환생한 사람이다. 내가 전륜성왕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전륜성왕을 통해서 왕권 강화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문왕 스스로가 전륜성왕을 칭하면서 어쨌든 이런 불교가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 이런 문화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왕권 강화 정치에도 활용이 되고 사회 통합에도 기여를 하게 됐다 정도만 알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한 어느 시기 남북국 시대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한 이 종교와 사상 그중에서 유학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이제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배웠어요. 이제는 넘어가야 되겠죠.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넘어가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려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또 고려할 때도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거 배워야겠죠. 고려시대. 잠시만요. 고려시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당시에 신라 말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신라 말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후삼국이라고 알고 있는 후백제, 신라, 후고구려 이렇게 대립하는 후삼국 시대라는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이 삼국시대와
남북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서 문화라고 하면 사상과 종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뭐 각종 문화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신라 말에 그리고 그 이후가 위에 전개되는 후삼국이 전개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바로 고려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선생님 진도 일부러 많이 빼지 않을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